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세계안과에서 망막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 양현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들어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한 질환인 당뇨를 앓고 있다면 실제로 증상 없이도 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되는 당뇨 관련 눈 질환 중 당뇨망막병증, 당뇨 황반부종, 그리고 2차성 녹내장인 신생혈관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뇨망막병증은 쉽게 말해서 혈관에 질환이 생기는 병입니다.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쉽게 보는 머리, 뇌혈관에 문제가 돼서 소위 말하는 중풍,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런 큰 혈관의 변화 이전에 아주 작은 그런 혈관들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작은 모세혈관이 있었을 때 모세 혈관 벽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독성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혈관은 쉽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미세혈관 합병증은 몸에 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3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망막,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 그래서 당뇨 신병증,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 전체에 신경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신경 자체에도 어떤 혈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서 당뇨 신경병증,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뇨망막병증은 특히나 이런 다른 질환보다도 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장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또 신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합병증보다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고, 그럼 눈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신장이라든지 신경, 그리고 심장, 그리고 머리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망막병증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당뇨를 가진 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 당뇨망막병증은 2형 당뇨인 경우는 보통 10년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전체 실명의 17%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실명 질환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 백내장이 실명 1위 질환이고 굴절 이상, 그리고 녹내장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굴절 이상도 마찬가지고 각막 혼탁 이런 걸로 실명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신 우리나라는 점점 선진국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역시 실명 질환에 있어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황반변성이 가장 그런 실명을 유발하는 1위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녹내장,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뇨 때문에 생기는 실명 질환, 그냥 단순히 당뇨 망막병증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도 관여하고 2차성 녹내장인 신생혈관 녹내장의 경우에는 당뇨병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당뇨 유병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관련 실명은 감소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인데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이 되셔가지고 이게 예방이 필요하고 병원에 자주 가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면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예방과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정상 눈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 라식라섹 하는 것을 각막이라고 하고요.
백내장이 생기는 요 렌즈, 수정체의 위치가 여기고요. 그 다음 눈의 뒷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망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고,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 이 황반에 상을 맺히게 되고 거기로 들어온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것을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요 밖에서 카메라로 찍어보면 요렇게 이제 찍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안저 소견은 이런 식으로 전체 망막에서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고요. 뇌로 전달하는 부분을 시신경이라고 하게 됩니다. 당뇨가 있게 되면 여기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 황반부종,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녹내장, 그리고 망막 전체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정상 안구는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이 되게 되면 혈관, 요런 하나하나에 혈관벽이 망가지면서 이 동맥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 동맥류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뇌에 동맥류가 생기면 그게 터지게 되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눈에 동맥류가 되면 처음에는 그 혈관 안에는 이제 혈구라는 성분과 어떤 영양분을 포함하는 이제 기름 성분들이 이제 혈장이 있는데요. 혈구가 나오면 출혈이 되게 되고요. 혈장이 나오게 되면 삼출물이 됩니다. 삼출물. 그래서 여기 경성 삼출물, 그리고 출혈이 이런 미세 동맥류 때문에 생기게 되고, 이런 혈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말단에 있는 세포까지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포들도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기존 혈관이 없어진다 그러면 점점점 자기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내는 인자를 계속 내게 됩니다. 그럼 그 인자가 딱 거기 필요한 부분만 혈관이 나타나면 되는데 눈을 떠돌아다니면서 혈관이 생겨요. 그리고 그 혈관이 정상 혈관과는 달리 혈관벽이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면 눈에 출혈이 굉장히 자주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실명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정상 안저 소견이고, 이 정상 안저의 중심부를 이렇게 잘라보면 그거를 이제 OCT라고 광학 단층 촬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합니다. 실제 당뇨 망막병증의 안저 소견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상 출혈, 우리가 다트라고 그래요. 다트 헤모리지. 그래서 점처럼 생길 것과 블롯은 이제 붓을 이렇게 옆으로 누르면 이제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피가 생기는 걸 블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트 앤 블롯 출혈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삼출물이 되겠습니다. OCT 사진을 단면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요거는 이제 스키마틱한 그림인데요. 보면 이렇게 혈관들이 있고 혈관으로 이렇게 동맥류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푼 혈관에서 보면 이렇게 혈장 성분이 새어나오면 이렇게 노란색 삼출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피가 나게 되면 이렇게 미세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런 다트 앤 블롯 헤머리지는 당뇨 망막병증의 아주 특징적인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서그노믹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이 피가 나는 위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위치하는 조직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혈관이 막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망막 분지정맥 폐쇄, 이런 중심동맥 폐쇄, 이런 병들은 혈관이 피가 나면 이 주행 방향으로 이제 피가 나기 때문에 플레임 쉐입, 불처럼 화염상 모양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점상 패턴이 있으면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과에 와서 이런 특징적인 병변을 보였을 때 당뇨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질문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중간중간 질문이 올라오면 이 내용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플로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뇨를 앓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눈에 대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네 아무 작은 안과에 가면 되는 건가요? 눈이 아주 조금 나빠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당뇨가 15년 지났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당뇨가 15년 됐으면 대부분은 90% 이상이 이미 당뇨 망막병증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있고 우리가 경도, 중등도의 경우에는 일단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신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중증이라든지 아주 중증 이런 쪽이 되면 이때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가 이제 저희가 진단을 받게 되면 아마 2형 당뇨이실 것 같은데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 즉시 안과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당뇨가 앓으신 기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5년 정도가 됐으면 꽤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거고 이미 주변부에는 당뇨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과를 가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동네 아무 안과를 사실 가셔도 이제 눈에 산동 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뇨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심한 경우. 요즘에는 산동을 하지 않더라도 넓게 찍는 이제 광학 안저 촬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당뇨 합병증의 정도를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치료는 안과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 망막을 전공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실 거고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아마 의뢰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근처 안과를 좀 방문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버팔로님께서 눈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와 수술로 고칠 수 있느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칠 수 있고요. 대부분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있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진 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암점이 생기고 이제 전반적으로 흐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당뇨 망막병증이 있더라도. 왜 그러냐면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환자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나쁜지 모르고 오셨어요. 이거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따지면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쁜 단계에 이미 진행하는 환자분이신데 이분 보시면 여기가 망막의 중심부거든요. 그리고 요 하얀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피가 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중심부는 멀쩡하고 주변부만 피가 계속해서 새고 있으니까 이 주변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갔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방송의 주제인 당뇨가 있다면 무증상이더라도 실명할 수 있다. 많아요, 사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안과에 좀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유병률이 이렇게 높아요. 당뇨 환자의 약 40%에서 합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20, 30%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형 당뇨의 경우에는 5년에는 17%지만 15년이 지나면 어때요? 이렇게 돼요. 발생률이 98% 정도 돼요. 98%. 근데 대부분 1형 당뇨는 본인이 앓고 있는 시기를 금방 알아요. 대부분 증상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5년 이내에 망막 검사를 보통 권장을 하고요. 2형 당뇨는 보통 5년 유병률은 더 높아요. 근데 15년을 보면 조금 덜하죠. 이제 사실 1형 당뇨가 더 위험한 질환이긴 한데 2형 당뇨는 보통 환자 본인들이 당뇨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당뇨가 알더라도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즉시 망막 검사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검사의 전제는 증상이 있으면 간다. 그게 아니에요. 증상이 있으면 가면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더라도 2형 당뇨가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진단 즉시 망막 검사를 하고 망막이 이상이 없으면 1년 주기, 망막이 이상이 있으면 6개월 주기, 그거보다 더 심하면 조금 더 짧은 주기로 안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우리의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뇨 망막병증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요. 예전에는 요 증식성이 돼야지만 치료를 했어요. 이 증식성이란 게 뭐냐면 신생혈관들이 생기면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출혈이 생기는 거고 이때는 치료가 늦으면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도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요 중증 이상이 되면 눈에 대한 치료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도와 중등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질환 치료, 즉 당뇨 조절을 하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압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고, 중증 이상이 되면 당연히 전신질환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곽수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비문증이 있습니다. 망막 점막이 뭔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브로드한 질문이긴 한데, 비문증이라고 하는 거는 눈 안에 이제 유리체라는 곳에 뭐가 떠다니는 증상을 우리가 보통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떠다니는 증상. 근데 비문증은 말 그대로 병명이 아니에요. 병명이 아니고 증상이에요. 증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증상이죠. 근데 배를 아픈 걸 유발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화불량일 수도 있고, 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이런 양성 질환인 경우가 많지만, 때때로는 뭐 궤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배가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쁜 악성 질환도 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비문증이 있으면 망막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대부분 비문증으로 많이 나타나요. 비문증 중에 90%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많아요. 유리체가 액화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이 많지만, 실제로 비문증 중에서도 망막이 출혈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뭐 당뇨망막병증이 생기거나, 또 여기 말씀하셨는데 망막 점막이 생기거나, 그 전에 비문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망막 점막은 망막 앞쪽 부분에 생기는 얇은 막인데요. 보통 연세가 드시면 많이 생기게 돼요. 망막 안에 있는 이제 뮬러 세포라고 하는 게 자라서 나서 생기는 건데, 그게 과도하게 되면 사물이 약간 커 보이고 사물이 좀 찌그러져 보여요. 그렇게 이제 증상을 많이 유발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경도로 생겼다가 멈춰 있으면 그냥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막 점막이 있다 그러면 적절히 관찰한 다음에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김효민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질문을 조금 많이 답변을 드릴게요. 남편이 당뇨인데 황반이 시작됐다는데 큰 병원 가야 되나? 이게 약간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린 거에 답변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황반이 있다는 거는 당뇨 황반 부종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황반에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황반의 질환이 생기지만 사실은 병의 원인에 따라서 그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은 우리가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요. 당뇨 때문에 생기는 것은 당뇨 황반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황반 부종이 생기면 경도 이외에는 대부분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하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처 안과를 가셔서 황반 부종이 많은지 살펴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전문의의 의견이 있으시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망막병증의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가 안저 촬영을 이제 안과에 가면 이렇게 찍어요. 얘는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에요. 비증식성. 이렇게 점상 출혈이 있고 이렇게 노란색 반점들이 있는 거는 이제 아직은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은 정도고, 그래도 이 정도면 심한 정도예요. 심한 정도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고, 여기 보시면 무서운 혈관들이 생겨 있죠. 사실은 눈은 그 세포 개수에 비해서는 혈관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관련된 문제가 잘 생겨요. 조금만 막혀도 기능이 확 떨어지고 다른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혈관이 많으면 너무 많은 면역학적인 문제를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굉장히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 구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혈관들이 생기게 되면 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OCT 촬영을 찍어서 이렇게 단면의 이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 황반 부종이 이런 경우입니다. 황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물 자체가 커지거나 작아져 보여요. 위치에 따라 좀 다른데, 이렇게 내층에 있으면 좀 커 보이고 요 하층에 있으면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피가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출혈이 되게 되면 보통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인데 혈관의 위치를 확인할 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광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새어나온 혈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혈관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혈관들이 있으면 이런 막들을 많이 형성하게 돼서 이 막이 이렇게 망막을 잡아 끌면 이런 식으로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걸 견인성 망막박리라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을 보면 안저에서 이렇게 점상 출혈, 그리고 형광 안저 촬영에서도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보이지만,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 되면 망막이 많이 부어오르고 이런 식으로 견인막과 신생혈관을 동반하고 혈관의 세포들이 다 죽으면서 혈관들의 구조가 다 없어지는 허혈성 부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의 합병증은 크게 이렇게 황반이 붙는 황반부종,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유리체 출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신생혈관 녹내장. 아까 혈관이 이 망막 주변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의 앞쪽도 생겨요. 그래서 이 홍채 부위에도 이렇게 빨갛게 혈관들이 생겨 있는데, 이게 눈 안에는 모양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이 생성이 되고요. 방수가 생성이 되고, 그게 이 눈의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이 트라베클라 메쉬웍이라고 하는 대로 이제 배수구를 따라서 나가는데, 이런 혈관들이 생기게 되면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막히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물은 생성이 되는데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녹내장이고, 이게 이런 신생혈관 때문에 생기는 거를 우리가 2차성 녹내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주YY님 질문이 있으셔갖고 제가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치료 중입니다. 레이저 치료 2회 후 무거운 것을 들다 출혈이 생겨 흡수되길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받는다면 눈이 지금보다 악화되진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아까 제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그 신생혈관 자체가 그 혈관벽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면 금방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아래를 본다거나 물구나무를 선다거나 무거운 거를 들면 그 신생혈관들이 그냥 터져서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 출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행히 레이저 치료를 이미 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출혈이 되더라도 출혈량이 많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게 되면 그 혈관이 뭐 점점점 사그라들고, 그리고 출혈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재출혈을 억제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망막 중심부만 망가져 있지 않다면 나중에 이제 그런 신생혈관이 생긴 부위라든지 견인막이라든지 그리고 출혈 같은 것들을 주사로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유리체 절제술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잘 치료하게 되면 눈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프로토콜 S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저를 치료하지도 않고 매달 항체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도 점점 후퇴해서 비증증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당뇨 망막병증이 점점 앞으로만 가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주사 치료를 열심히 한다면 조금씩 뒤로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뇨 조절만 잘 하신다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가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이거를 좀 보시면 제가 정리를 최대한 잘 해왔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전신 치료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당, 혈압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게 좀 의사로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당화혈색소가 6, 7, 8 이렇게 일식 뭐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 6 그러면 7을 뭐 별 차이 안 나죠. 1 차이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대규모 스터디를 해보면 당화혈색소 1%가 실명의 15% 차이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혈압도 보면 혈압도 10mm 머큐리, 10mm 머큐리 정도 줄이면 시력 감소를 50%나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런 게 기본적인 치료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성 질환들은 단순히 의사가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이제 막 뼈가 부러진다, 뭐 망막이 떨어졌다, 이렇게 급성기 질환들은 의사가 이제 주단 역할을 하지만, 이런 만성 질환들은 환자분과 의사와 굉장히 이런 많은 대화를 통해서 환자분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신치료와 의사가 할 수 있는 치료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똑같더라도 환자의 특성과 뭐 나이와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치료 패턴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망막 전문의와 꾸준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기본 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저 치료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눈 전체에 레이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범망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부만 남겨둬요. 중심부. 이 중심부는 이제 시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남겨두고, 주변을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더라도 시력에 큰 손상이 없어요. 대신 시야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시야는. 그렇지만 우리가 요만큼 나빠져서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면 아주 좋은 치료가 돼요. 이게 굉장히 50년 전부터 치료를 했는데 이것만큼 아직은 효과적인 치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항체 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 안구내 주사,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메인 치료가 되고, 그 주사제의 종류는 우리가 항체 주사, 스테로이드계 주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구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고요. 이걸로도 조절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망막이 떨어졌을 때 눈의 바깥쪽에서 눌러서 붙이는 이제 공막 돌융술, 그리고 눈 안을 수술하는 유리체 절제술, 이런 거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황반 부종이 있었을 때 이렇게 노란색 삼출물과 망막이 이렇게 붓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항체 주사와 스테로이드를 적절하게 주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항체 주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허가가 안 된 아바스틴에서 시작해서 루센티스, 아일리아로 가서 최근에는 이제 비오부와 바비스모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약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아직은 그래도 메인 약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런 표준 치료 중에 하나고, 초반에 일단 초기에는 이런 두 가지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5가지 약제 이외에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아일리아와 루센티스의 특허가 풀린 거를 이렇게 따라해서 카피약을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동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이렇게 아펠리브라든지 루센비에스, 아멜리브라고 하는 약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된 약이다 보니까 약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래는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드는 질환이었지만, 나라에서도 보건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비용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약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에서 요분은 이제 젊으신 분이죠. 21년 동안 그렇게 앓으셨던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9년 동안 앓으신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중심부만 이렇게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체 주사 치료 이후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강나영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70대 초반의 엄마가 황반 변성을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2가지 망막 질환이 있는 건데 시력 예후가 안 좋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어머님께서 얼마나 당뇨를 오래 앓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황반변성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환인데, 황반변성도 일단은 그 타입이 있어요. 건성이 있고 습성이 있는데, 건성의 경우에는 그냥 진행 안 하고 오랫동안 시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당뇨도 본인이 잘 관리만 한다면 당뇨합병증이 굉장히 진행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2가지 질환이 같이 돼 있다. 물론 둘 다 나쁘면 굉장히 예후가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그 2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질환의 정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저검사와 OCT 검사를 하신다 그러면 당뇨망막병증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아마 모르시는 걸로 봐서는 당뇨망막병증이 최소한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잘 지켜보시고, 제 경험적으로는 황반변성이 엄청 심한데 당뇨망막병증도 같이 심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이제 뭐 맥락막의 두께라든지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 라떼님께서 30대에도 당뇨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제 외래에도 30대로 시력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30대 당뇨망막병증이 생기는 분들은 유전적인 성향을 갖거나 일형 당뇨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젊기 때문에 병원 같은 데를 이제 잘 돌아다니시질 않으세요. 처음 오셨을 때, 나 눈이 안 보여요 하고 오실 때 보면 거의 말기까지 진행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쪽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비슷하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시력이 나쁘다 하고 오면 이쪽도 굉장히 진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양쪽 다 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어쨌든 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라도 한쪽 눈이라도 최소한 시력을 지키고, 반대쪽은 어떤 2차적인 합병증, 녹내장이라든지 그 망막 방지가 심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안구를 유지하는 방식의 치료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고, 젊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당뇨를 가지고 살아갈 기간이 길잖아요. 나이 드시면 70대, 80대에 이제 당뇨망병이 생겼다, 그럼 대부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30대는 50대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해질 거고, 치료를 안 받으면 60, 70대는 거의 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나이부터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과를 방문해서 꼭 좋은 결과를, 꼭 좋은 시력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환자로 넘어가 보면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망막 중심부에 이렇게 출혈이 심하거든요. 굉장히 피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이제 피가 굉장히 심하게 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피가 많이 나게 되면 일단 피 때문에라도 시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체 주사만 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이게 특히나 이쪽 눈이 한쪽 눈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이제 피를 이제 다른 부위로 이동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같은 거를 주입해서, 가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피를 이제 좀 이렇게 아래로 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를 밀어 놓고 남아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항체 주사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게 단순히 당뇨망막병증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황반변성이 같이 동반된 케이스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신 케이스랑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질환을 한꺼번에 이제 치료한 경우가 되겠고, 그래도 이게 아직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시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력을 살리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반 부종의 경우에는 항체 치료로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황반변성과는 달리 당뇨망막병증은 이제 눈에서 원인이 되는 인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혈관 생성 인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황반변성의 주된 원인이고, 당뇨망막병증에서 그게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사실 그걸로만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염증 물질들이 눈에 돌아다니는데, 당뇨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아디포넥틴이라든지 플라센타 그로스팩터라고 이제 태반에 있는 그런 인자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아디포넥틴, 아까 말씀드린 그 펜트락신, 인터루킨,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는 항체 주사로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이토사이카인 같은 이런 염증 물질을 다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큰 장점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오저덱스 같은 약들은 그 유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단점은 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쓰기는 좀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백내장이 있거나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환자를 보시면 이 당뇨
망막병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제 폐쇄되는 것까지 심해지면 사실 항체 주사가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항체 주사로 반응을 안 하면 이렇게 오조덱스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해부학적인 이런 호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 그런 것들로 안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술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